자, 다음 24번 질문. 적었니? 봐. 쇼.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이야. 자, 고래는 하일리하고 부사지. 매우 효과적이다. 뭐에 있어서? 탄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즉 우리가 기후 위기가 오는 게 대부분 다 뭐 때문이야? 탄소 때문이지. 우리가 탄소 저장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코끼리래. 고래는 대기에 있는 탄소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탄소를 저장하는데 고래가 그 대기에 있는 탄소를 자기 몸에 저장한다는 얘기야. 즉 대기에 있는 탄소를 자기 몸 안으로 뭐 하는 걸까? 흡수하는 거. 자, 고래가 죽을 때 각 고래는 이 시코러라는 단어가 뭐 격리하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래서 이 격리한다는 얘기는 의미상 흡수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각각의 고래는 흡수한다, 즉 격리한다. 뭐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 탄소, 이게 대신 그냥 그란 뜻이야. 그 탄소를 수세기 동안 대기에서 빼내어 두면서.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를 빼둔대. 그럼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고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결국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고래 몸 안에 흡수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격리한다는 얘기가 그냥 흡수한다라는, 그러니까 흡수하다, 흔히 사용하는 observe 있잖니, 그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자, 비교를 하자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 않냐. 평균 30톤이라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 비교를 하자면은 보통의 평균적인 나무는 흡수한다. 뭐를 흡수해? 1년에 이산화탄소를 겨우 48파운드만큼밖에 흡수를 못한다. 자, 이런 기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의 고래는, 자, 우리가 이퀴밸런트라는 게 상응하는 것, 상응물, 그런 의미야. 해양의 상응물이다. 뭐에? 수천 나무에. 이게 무슨 뜻이냐? 고래 하나가 수천 그루의 나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얘는 저거나 고래 하나가 바다에서
나무 수천 그루의 몫을 한다. 뭐 역할을 한다. 든든하지? 다음 님들 혹시 고래고기 먹어보? 혹시 자기 부모님 고향이 경상도에 살아? 다 없어요? 경상도는 그러니까 뭐 지문이랑 상관은 없긴 하지만 고래고기를 전통 토착 음식으로 먹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한번 먹어봤는데 솔직히 맛이 있지는 않아. 자, 가져갔지? 자, 여기서 올 수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여기까지 먼저 읽어봐. 고래는 또한 탄소를 경유하는 동주시다. 뭐야? 앞에 내용 똑같잖아. 얘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우리가 이 5번 앞쪽 문장은 고래가 죽음으로써 죽었을 때 탄소를 격리하는 거고 얘는 죽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을 생각하면 돼. 죽어있을 때 탄소를 격리시킨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탄소를 격리시킨다. 이렇게. 자, 고래는 또한 탄소를 격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뭐 함으로써? fertilizer는 이제 비옥하게 하다.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근데 뭐 하여서 바다를 비옥하게 하냐면은 고래가 영양소가 풍부한 뭐라고 하냐 이거 은가라고 하면 안 되나?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 배설물. 영양가가 풍부한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인턴 결국 분사구에 ing 동명사야. 동명사 아니라 분사야. 를 바꿨으면은 which increase가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플랑크톤 개체수들이 또한 격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탄소를 갖다가 여기 컴마 찍고 위치 대조용법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populations야. 그 플랑크톤 개체들 또한 탄소를 격리시킬 수가 있다. 자, 결국에는 lea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부어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 자, 그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래를 갖다가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르게끔 유발하였다. 고래가 있어. 고래 자체로도 탄소를 격리할 역할이 있단 말이야. 죽었을 때.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얘들이 뭐 하겠냐 뿌직뿌직하고 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영양가가 풍부해. 그럼 이 영양가가 풍부한 이 배설물을 누가 먹겠냐? 누가 먹겠냐?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먹겠지. 근데 이 플랑크톤 자체도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 자체가 탄소를 격리할 수도 있지만 얘 배설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도 탄소 격리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다음 2019년에 IMF라는 어떤 단체의 경제학자들은 추정했다. 가치를 뭐의 가치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근데 누구에 의해 제공이 되는? 각각의 고래에 의해 제공이 되는 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추정했냐면 at over 2 million USD 미국 돈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하였다. 고래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30억 정도의 가치를 한댄다. 이거 이 부분 있잖냐?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태계 서비스라는 건 뭔가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하나가 만들어내는 환경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0만 달러 이상이 된다. 이렇게. 다음.
they는 앞에 있는 경제학자들이야. call for는 이게 그냥 하나의 동사, 요구하다. 자, 경제학자들은 요구했다. 새로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유인책의 어떤 프로그램을. 자, 우리가 경제적 유인책이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하면은 돈을 준다는 얘기야.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 뭔가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뭐 하기 위하여? 고래의 개체수를 return, 되돌리기 위하여. 뭐로 되돌려? 산업화 이전의 고래 사냥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시대, 산업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긴 했어, 그때도. 근데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고래 사냥을 금지해. 근데 금지되기 이전에는 왜 금지했냐면 너무 많이 해서. 고래 사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포경이 금지했단 말이야. 응? 어느 정도 허용되는 수준 이상을 하면 안 돼.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래. 근데 우리 산업화 이대에, 산업화 이전에 고래를 잡는 수준이라 하면은 고래를 조금만 사냥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고래를 조금만 사냥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를 조금만 사냥하니까 고래가 많겠니 적겠니? 많겠지 지금보다. 고래가 많은 어떤 수준으로 고래 개체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근데 뭐로써? 어떤 한 가지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의 사례로서. 그러니까 솔루션 2 하면은 보통 뭐뭐에 대한, 이 2가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해주면 돼.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이 자연 기반 해결책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방식을 자연 기반 해결책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갖다가 잘 이렇게 개체수 유지를 하면은 지가 알아서 뭐 해주는 데 도움을 줄 거야? 탄소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잖아. 자, 다음 어떤 요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고래 리스토레이션 복원 프로그램에 뭐 하기 위하여? 슬로우 다운, 늦추기 위하여 기후변화를 없다고. 자, 됐죠? 자, 다음 25번은 스킵할 거야. 25, 27, 28번 스킵할 거다.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읽지 뭐. 도표 안 내면 그런 거잖아.
뭐 에밀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야. 그 사람은 파리에서 1700년에 태어났다. 그녀가 뭐 어린 시절에 아빠의 어떤 그 도움으로 그녀는 수학 그리고 과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수학과 과학 교육이 그녀가 살던 시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받지는 않았던 그런 것이었다. 다음 1737년에 그녀는 사우빗이 제출하는 그 페이퍼가 어떤 논문이다. 종이가 아니라 논문을 근데 뭐에 대한 논문이냐면은 불의 속성에 대한 그녀의 논문을 어디에다가 제출했냐면은 어떤 컨테스트 대회에 이렇게 제출했다. 근데 그 대회는 프랑스의 뭐 과학학회에 의해 후원이 되는 어떤 대회였어요. 엔드 뒤에 있는 20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그녀의 논문이야. 그리고 그녀의 논문은 출간되었다. A year later, 1년 뒤에. 이렇게 대회 내고 나서 1년 뒤에 출판되었다. 다음. 자, 됐어? 자, 그녀의 책에서 이 책의 이름이 이런 거야. 뭐 요 사람은 에밀리는 어떤 개념을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그냥 개념을 생각하면 돼. 어떤 개념을 설명했다. 근데 뭐와 뭐에 관한 개념이야?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근데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떠한 방식이야? That is closer, 더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 be close 하면 뭐뭐에 가깝다는 냐? 어디에 더 가까운 거야? 우리가 오늘날 현대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더 가까운 방식. 우리가 현대 상대성 이론에서 이해하는 방식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뭐보다는
was common 흔했던 방식보다는 그녀가 살았던 시기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니? 야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과 어떤 공간의 개념을 설명한 과학적 이론은 역사적으로 많았어. 역사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있지 않냐. 얘가 가장 최근의 어떤 이론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 더 근접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했대. 그녀가 살았던 시기보다. 무슨 소리일까? 시대를 앞섰다는 얘기야. 그녀가 살았던 시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훨씬 더 이후에 어떤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을 설명했는데 그거랑 더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을 앞서간 시대를 앞서간 그런 과학자였다. 다음, 자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게 ing가 동명사야. 하는 것, 번역하는 것이었다. 뭘 번역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뭐로? 프랑스어로. 근데 near the end of her life 그녀의 어떤 살아서 말이 꼬이냐? 그녀가 그녀의 인생 거의 마지막 즉 말년에. 다음, 자 에밀리의 그 업적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녀가 살았던 시기 동안에는. 이거 왜 별도로 표현하냐면은 그녀가 살았던 시기는 과거잖냐? 왜 동사를 과거시에 쓴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now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를 현재식 쓴 거다. 그러니까 살아서 인정을 못 받았으나 그녀는 이제 기억된다. 뭐로서 기억이 되냐면은 as a symbol, 상징으로서. 여기 있는 전치사 of의 짝이 얘랑 얘야. 뭐와 뭐의 상징이야? 그 enlightenment 하면 계몽주의야. 계몽주의와 어떤 투쟁의 상징으로. 근데 뭐를 위한 투쟁이야? 여성의 과학에 대한 참여를 위한. 왜? 그녀가 살았던 시기에는 앞에 몇 번 문장이었어? 3번 문장인가 2번 문장인가 보면은 그녀가 살았던 시기에 대부분 뭐 했다고 했죠? 수학, 과학, 교육 못 받았다고 했잖아. 그죠? 아마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어디 여자가 수학과 과학을 하려고 해? 아마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깨고 한 것이니까 일종의 뭔가 그 여성의 과학에 있어서 그 과학 분야의 참여를 뭔가 유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주제? 별로 딱히 안 적어. 주제 별로 딱히 별게 없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살았던 시기에 업적 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 과제들은 다 하였니?